can be neither here nor there, but I've got to say it. Life is very short. Between here and that old car outside are 25 paces. Make them. Now. Right now. What? Come away with me now. Just as you are. Oh, you mean you'll give us the money? Only if I go to a hotel with you? No, you've got it all wrong. I want you to leave your husband in this awful house. I want you to live with me and die with me and everything with me. You must be crazy. I'm perfectly serious now. I've never been less crazy in all my life. Let's start afresh. We can forget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No, it's too late. No, it's not too late. Can you please keep your voice All down? right, but don't tell me that it's too late, because it's not too late. If you want time to think it over, that's perfectly all right with me, because after all, I've waited already for 3 years, and I think I could wait for the rest of my life if necessary. You're not giving anything up. There's nothing here to keep you. All right, don't tell me this man is married to you, but that's purely incidental. It was an accident that you met him in the first place. You're not bound to him in any way, whereas you are bound to me by everything that we have lived through together, you and I. I'm going to have his baby in 3 months. I know. I bring too many things in my life. I can't do that to him. He needs me. Oh, come on now, don't make a scene. Stop crying. He can walk in here at any minute. Will you please stop crying? There are no strings attached. It's your money anyway. It comes from the rent of the house. It's $400 in cash. $400? I made out a check here for $2,500. There's someone in Ramsdale who's prepared to take care of the mortgages on their house. Make a down payment. They're done. That's the payment. I mean, we're getting $13,000? This is wonderful. Oh, come on, now don't cry. I'm sorry. Try to understand. I'm really sorry that I cheated so much.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ings are. 서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오늘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작 롤리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험버트와 롤리타가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페이퍼아트로 만들 것이고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흑백 영화 롤리타의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컬러로 제작해 봤고요. 이야기가 끝날 쯤에는 작품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롤리타는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 작품이 등장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겠지만 지금 읽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의 성향은 단순히 범죄와 사회 문제를 넘어서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파경을 한 험버트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험버트는 이모부의 회사에 신경을 쓰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의 유산을 받기로 했지만 회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험버트는 동료의 남동생을 따라 북극권을 20개월가량 탐사하기도 하고
정신착란으로 잠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부하 직원의 권유로 뉴 잉글랜드에 있는 맥쿠 씨의 집으로 가서 살 것을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맥쿠 씨의 집에 하숙하기로 하고 내려간 날, 맥쿠 씨의 집이 화재가 나서 그는 맥쿠 씨의 아내의 친구 샬롯 헤이즈 여사의 집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험버트는 헤이즈 씨의 집을 둘러보며 그리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딸 롤리타를 본 순간 바로 그 집에서 지내야겠다고 결정해버립니다. 무슈 험버트는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검은 머리, 뚜렷한 턱선, 굵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와 지적인 남자였었는데요. 여성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아성애증이었습니다. 그는 9살에서 14살 사이의 사춘기 소녀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는 사춘기 소녀를 어중이 떠중이와 님펫으로 구분하였고 님펫을 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험버트가 혼칭한 님펫의 기준은 야릇한 기품이 느껴져야 하고 종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하여 영혼을 파괴할 만큼의 사악한 매력을 뜻하는 소녀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 하숙집에는 그의 바라던 님펫이 살고 있었죠. 바로 롤리타입니다. 롤리타는 헤이즈 여사의 딸로 엄마가 치를 떨 정도로 정리정돈도 안 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입니다. 하루라도 집안에 조용할 날이 없죠. 험버트는 롤리타를 보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만큼 롤리타에 대한 애정이 커집니다. 급기야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사소한 스킨십이 있는 날에는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롤리타의 엄마 헤이즈 여사가 험버트를 흠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험버트는 헤이즈 여사가 과부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 집안에서 지내게 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헤이즈 여사는 그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헤이즈 여사는 질투심 많고 외향적인 성격의 여성이었는데요. 험버트가 롤리타와 친하게 지내고 있을 때면 롤리타를 내쫓고 딸을 흉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험버트는 평소에는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고 집안에 있을 때는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롤리타와 지낸 이후로는 일기장에 롤리타에 대한 상상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적어두고 일기장을 서랍에 숨겨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헤이즈 여사는 흠모하는 험버트와 자신의 관계를 진척시키고자 롤리타를 여름 캠프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선 편지로 험버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죠. 험버트는 이 편지를 받자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러고 나선 깊은 생각에 잠기죠. 비록 헤이즈 여사가 자신의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롤리타를 곁에 두고 지낼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고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은 조용히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의 관계는 샬롯 헤이즈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그녀의 질투와 집착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헤이즈는 험버트의 모든 것에 관여하기를 원했고
둘 사이에 비밀이 없기를 바랐는데요. 어느 날 험버트의 서랍을 열쇠로 열고 그가 몰래 적어놓은 일기장을 확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험버트는 당황해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안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죠. 그녀는 흥분한 상태에서 편지를 3통이나 휘갈겨 썼고 이 사건을 롤리타와 그녀의 친척에게 알리려고 나갔는데요. 뜻하지 않게 길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험버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후의 세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다룰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접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 또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작가가 왜 이런 설정을 했고 우리는 왜 이 소설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는가에 대한 접근일 것 같은데요. 일단 롤리타가 성인이라면 이 소설은 사랑과 전쟁 같은 평범한 작품이었겠죠. 그런데 사춘기 소녀가 사건의 대상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험버트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은 엄청난 범죄들이죠. 오늘날 미국 법으로 형량을 매긴다면 몇백 년은 감옥에서 지내게 될 만한 형량입니다. 롤리타가 험버트를 만나고 클레어 퀄티를 거쳐서 마지막 종착점인 딕 스킬러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시점의 나이가 18살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문제가 많고 충격적인 설정이긴 하죠. 물론 롤리타는 유교적인 사고관을 가진 아이는 아니긴 합니다. 험버트를 만나기 이전에도 또래 아이들과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하기도 했고 야한 농담과 비속어를 자유자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붓 아버지가 고아가 된 자신의 처지를 미끼로 자신을 그릇된 연정과 변태 성욕의 대상으로 삼으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소설이긴 하지만 이 소설의 가장 큰 성공의 요소는 소설을 발표한 작가의 용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를 다룬다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몰라도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대중은 평범하지 않은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극적인 것에 열광하는 존재이기도 하겠죠. 다만 그런 호기심과 취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는 꺼려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의 구조와 등장인물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험버트와 롤리타가 부적절한 관계가 되기 전과 후로 구분해도 좋을 것 같고요. 1부에서는 샬롯 헤이즈라는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2부에서는 클레어 퀄티라는 등장인물의 시나리오 안에서 험버트와 롤리타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극작가 클레어 퀄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2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가 등장하거나 언급되죠. 스포일러지만 클레어 퀄티는 무슈 험버트처럼 롤리타에 관심이 많은 남자입니다. 비록 그가 발기부전이라서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그녀를 험버트의 손에서 구출하기 직전까지 그는 엄청나게 소모적인 시간을 할애한 사람이죠. 영화에서는 클레어 퀄티가 제법 많은 시퀀스에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슈 험버트 역의 배우보다 클레어 퀄티 역을 연기한 배우가 외모도 준수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소설과 이질감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연출한 감독 입장에서는 험버트 역을 맡은 배우는 준수한 외모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중에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설이라 칭하기엔 너무도 아름다운 문장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많은 소설입니다. 특히 영상의 초반에도 등장했지만 마지막 시퀀스에 험버트와 롤리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소설의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인생은 아주 짧아. 여기서부터 너도 잘하는 그 고물차까지 20걸음, 많아봤자 25걸음이면 충분해. 아주 짧은 거리야. 그 짧은 25걸음을 걷자. 지금 당장. 지금 그대로 떠나면 돼.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카르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 말은 내가 모텔까지 따라가야만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 뜻이군요. 그런 뜻 맞죠? 이 문장은 다시 봐도 감탄스러운데요. 25걸음이라는 계산 가능한 숫자를 언급하니까 그 중대한 결정이 얼마나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선택인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롤리타의 대답에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간단하게 내려집니다. 롤리타는 험버트를 돈으로 자신을 통제한 변태 성욕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뒤이어 험버트는 자신과 같이 갈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차라리 클레어 퀄티에게 돌아간다면 또 모를까란 말을 붙입니다. 이 문장은 의미심장한데요. 롤리타 입장에서는 둘 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긴 하지만 클레어 퀄티가 차라리 험버트보다는 양반이라는 말이겠죠. 험버트는 그녀의 말의 이중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클레어 퀄티는 롤리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정도이고 자신은 그녀의 인생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라고. 이후로 클레어 퀄티는 험버트의 총에 죽게 되고 험버트는 감옥에서 살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험버트란 인간을 동정하면 안 되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 저의 심정은 험버트가 애처롭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이유는 500페이지에 걸쳐서 험버트의 시점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크겠죠. 만약에 롤리타의 시점에서 험버트를 관찰한다면 험버트란 인물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일 겁니다. 그나마 롤리타가 그런 일을 겪고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쾌활한 인물이라 다행이라 느껴지네요. 이 외에도 다룰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의 분량상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야 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네이버 블로그 서작가의 감상에 글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롤리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법 분량이 있는 소설이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